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통일이 필요하지만 우선 저는 철학적인 요인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체의 질서에 순응하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법과 원칙, 그리고 살아가는 양태 속에서 순응을 하면서 자신과 자신 가족의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저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공동체의 발전은 그런 공동체에 안주하고 공동체의 현상만 수용하는 태도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봉건에 대한 근대 투쟁, 그 노예제도라든가 군국주의에 대한 어떤 평등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투쟁, 이런 것들은 전부 공동체를 지금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어보자고 하는 어떤 인류의 진보 사상과 그 진보 사상을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개척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1945년 분단된 이래, 그리고 19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한 50년 만에 가난과 전쟁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이 한반도에서 비록 남쪽에 지금 5천만 명에 제한되는 일이지만 이 정도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류 역사에서 많은 문명이 있었습니다. 고대 4대 문명, 중국 문명, 로마,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여러가지 라틴 문명, 여러가지 문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문명과 비교해 볼 때도 우리가 30-40년 만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5천만의 인구가 적어도 탄압받지 아니하고 민주주의와 궁핍을 벗어난 어느 정도의 번영을 이룬 이 5천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근대화나 산업화로 부를 만한 그런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국 문명이라고 불러도 결코 모자람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 이 한국 문명이 남한에서 30-40년 만에 이룩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2,400만 북한 주민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의 양지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행복만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래도 공동체 개선, 인류 문명의 진보에 조금이라도 한 톨의 미랄이 되는 심정으로, 한 장의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여하는 몫이나 몫의 크기나 넓이는 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모여서 통일운동이 하나의 커다란 강물이 돼서 지금 2,400만,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2,400만의 인구를 짧으면 5년, 길면 10년, 20년 안에 이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의 양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것이 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왜 통일이 필요한가를 설명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로서 통일을 우리는 반드시 매진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가 축소 현상이 일어납니다. 북한은 점점 더 찌그러들어서 중국의 동북 사성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경이 지금 조준 국경이 아니라 국경이 38도선까지 내려와 버리는, 남한으로 따지면 국가 축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봐서는 지금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찾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점 더 남한이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서
우리는 성장의 한계와 또는 고령화 사회, 성장의 정체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중국의 패권주의적 영향력 안에 남한이 점점 더 옥매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진 선봉, 북한이 중국의 동북 사성으로 전락을 해서 나진 선봉이 중국이 임차한 군항이 돼서 나진 선봉에서 중국의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대한해협을 지나가지고 상하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남한은 중국의 내해에, 중국의 패권주의적 영향력 하에 영원히 놓이게 되는 그러한 국가 축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을 위해서 꼭 이러한 통일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4강에 대한 설득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변 4강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별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왜 너희 나라에 유리한가를 설득을 하면서 통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변방의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동북 삼성이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이유는 중국의 동북 변방에 북한이라는 실패 국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 국가가 더군다나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군사적 불안은 중국의 변방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북한이 실패 국가로 남아있는 한 중국의 동북 삼성의 개발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여러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만 중국 내에서도 정치 경제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중국도 정치체제의 민주화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G2가 되면서 중국이 과연 패권국가, 전쟁국가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왕도국가, 평화국가의 길로 가느냐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을 평화국가, 왕도국가로 끌어들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변방에 있는 실패, 독재, 세습국가 북한이 사라지고 7,500만의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한반도에 등장을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중국이 제대로 된 옳은 방향으로 국가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저희는 중국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계속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7,500만의 통일국가로 등장을 하면 지금 탁상공론 수준에 머물고 있는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동북아 경제공동체, 나토나 EU 같은 유럽 공동체가 불가능한 이유는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금 저대로 남아있는 한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이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구성이 돼야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이 한반도를 걸쳐서 일본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결국은 중국도 새로운 어떤 세계의 지도자적 국가로 발돋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을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더 국가적인 발전을 도모하느냐 여부는 러시아가 유럽 국가로 남느냐 아시아 국가로 남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은 유럽과 미국, 태평양 시대를 거쳐서 지금 동북아시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유럽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똑같이 러시아도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연해주, 사할린 이런 극동지방에 대한 개발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한반도에 7,500만 통일국가가 형성이 되면 러시아가 자연스럽게 아시아 국가로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런 현실적 필요성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북러 가스관을 북한을 통해서 남한으로 통과시키는 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이유도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다가 잃어버린 10년에다가 최근에는 원자력 사고와 자연재해까지 겪으면서 일본은 국가 발전에 심각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동북아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입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돼서 7,500만의 자유민주국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등장을 하면 일본으로서는 더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한일 해저 터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 종단 열차를 통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이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유럽과 직거래할 수 있는 물류의 통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동북아 경제 공동체가 일본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가 발전의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안보적인 요인으로 일본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통일을 통해서 영원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통일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협정이라든가 어떠한 회담으로도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앞으로 세계 경영에 있어서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고령화되고 국가 정체에 빠지고 있는 일본을 파트너로 기대했다가는 상당히 전략적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7,500만 자유민주의 통일 한국일 것입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미국은 이제 동북아의 중심 파트너를 한반도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게도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제거가 되고, 또 이제 국가나 한미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평화국가 그리고 이 왕도국가로 유도를 해서 과거와는 볼 수 없었던 미국 소련이 경쟁적으로 군비 경쟁을 벌였던 그런 양국화 G2 시대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어떤 그 인류 문명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중 G2 양국화 체제를 미국이 도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요한 발판에 한반도 통일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주변 사강을 설득해야 되고, 내부 우리 한국인에게 통일을 위한 의식을 계속 고취해야 되고, 통일에 관한 노력을 아무리 그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통일에 관한 이런 의식이라든가 논의가 우왕좌왕 왔다 갔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년